나주심이 역사교과서 한 권으로 보는 나주 13번째 62페이지 고려시대 2. 나주 해릉창 모습. 고려시대 해릉창, 해림창은 통진포, 남포진, 금강진 등으로 불렸던 나주의 목포에 있었다. 현재 나주 목포는 기록으로 확인되는 최고의 포구였다. 이곳은 왕건과 장화 왕후어 씨가 만난 곳으로 조창인 해릉창이 위치하였고, 공민왕 때 명나라의 사신당과 고려의 회례사 호이 리시가 입출항하던 곳이며, 최영 정지장군이 수군 활동을 펼쳤던 전진 기지이기도 하였다. 나주 해릉창은 고려정부가 경영하는 관영, 관잉 해운활동의 본거지였다. 여타의 조창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 운영의 주요한 재원이 되는 해당 수재구역 서수이区域의 세곡을 거두어들여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였다가 이듬해 2, 3월에 영근해 항로를 따라 북상하여 개경의 경창으로 운반하는 1년의 좋은 사업을 관장하였다. 왜 또 19분밖에 못하지? 그림 나주 해릉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삼영동. 해릉창이 영산강 유역 중심에 위치하였으므로 관할하였던 수재구역도 영산강 수계상에 위치한 고을들이었다. 나주목 직할군현 16개와 해양현, 능성현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이들 고을은 영산강 수계 최북단에 위치한 원율현을 비롯하여 대부분이 영산강 수계와 일치하였다. 아울러 나주 해릉창은 조세 명목으로 바치던 세곡 밑뿐 아니라 인근 고을 공납품도 개경으로 실어 날랐다. 풍성한 남도 지역 물산은 개경 왕실과 귀족들 실생활과 문화생활 향유에 꼭 필요한 것이었기에 국가적으로 해릉창에서 운송되는 물품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고려시대 13개 조창 중 계수관급 중심고을에 설치된 조창은 충주 덕흥창과 더불어 나주의 해릉창밖에 없었다. 계수관급 중심고을에 설치된 조창은 충주에는 덕흥창과 나주의 해릉창밖에 없었다. 이처럼 지방행정중심 고을에 위치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해릉창은 개경으로 지방 수출물을 조운하는 일반적인 조창 이상으로 유통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을 것 같다. 그러한 만큼 해릉창이 자리한 통진포 일대 해운활동에서 공적인 영역 이외에 사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상인 집단도 활발하게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최고 해상 교육처였던 해릉창은 우리나라 조은제도 변천사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고려 말엽의 외구 침략으로 조정에서는 1356년 공민왕 5년에 모든 수송은 육로를 이용하도록 명령하였고 1358년 공민왕 7년에 인피의 진성창 등과 같이 연해에 위치한 조창이 외구 약탈 표적이 되자 이들 창고를 내지 내띠로 옮기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외구 위협에 노출되어 있던 전라도 조은 활동을 방어하기 위해 도순 문사나 도진 변사 등 군관들이 나주로 줄곧 파견되어 왔다. 전라도 조은이 원활하지 않아서 1356부터 7년 공민왕 5 내지 6년에는 관리의 녹봉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전라도 조은의 중요함을 잘 알았던 고려 조정에서는 조은선을 호위하도록 조치하였는데 이러한 군사활동은 결국 나주 해릉창을 비롯한 전라도의 조은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주었다. 고려 말 나주 목포에서 조은 활동은 비록 군 현단위 소규모로 이루어졌지만
고려시대 조은음액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64페이지 5. 고려시대 고려 후기 외구 침입 1. 나주 외구 침략을 받다. 고려시대 나주지역은 몽고 침략, 삼별초 투쟁 등을 겪은 바 있지만 외적 침략을 받고 큰 혼란에 휩싸인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고려 말에 쳐들어온 왜구들은 나주 사람들을 상당 기간 간헐적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내몰았다. 금성 일기 찐정일지에 따르면 나주 지역에 왜구가 출몰한 시기는 공민왕 후반이었다. 1373년 공민왕 22년 왜구가 나주 회진에 침입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려 조정에서 별감을 파견하여 나주 사람들을 구휼했던 것으로 보면 그 피해가 상당했던 듯하다. 또한 1374년 공민왕 23년에 왜구가 350척의 배로 하포를 침략할 당시 도순 문사였던 김횡의 불법을 문제삼아 처형하였는데 김횡은 이전에 왜구가 목포를 침략했을 때 전공을 세워 관직과 포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를 근거로 나주의 왜구가 침략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영산강으로 이어지는 서남의 연안까지 왜구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한 여파는 당연히 나주 지역까지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왕대에 들어서 나주 지역에 침략해온 왜구는 그 규모도 상당하였다. 1376년 우왕 2년 7월에는 왜구가 전라도 원수의 군영을 침범하고 영산, 현재 삼행동 일대에서 고려전함을 불사르며 마을을 노략질하였다. 왜구 방어를 위해 파견된 전라도 원수의 군영을 공격할 정도인데다가 영산포와 나주를 휩쓸었으니 그 세력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대동지지에 의하면 당시 왜구가 20척의 배를 몰고 왔다고 하는데 선박 규모에 따라 왜구 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중간 규모 배 한 척에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대략 600여 명 정도의 왜구가 침략해 왔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왜구 침략에 맞서 싸운 나주 사람들. 64페이지 고려말 왜구가 본격적으로 출몰할 무렵 고려 군사력은 왜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특히 지방 군사력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나주 사람들은 왜구에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1375년 우왕 1년 정도전이 나주 거평부곡 소재동으로 유배를 오면서 나주 사람들에게 바다와 인접하고 변방이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왜구다. 바다와 인접한 다른 마을은 몰락하였는데 나주는 인물이 번성하고 물자가 풍부하니 그 풍속이 좋다. 왜구가 더 날뛰고 있으니 방어에 더욱 힘쓰라 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정도전이 당부한 이러한 말을 통해 추측해보면 나주는 그때까지만 해도 왜구 피해가 막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도전이 당부한 대로 나주 사람들이 왜구 방어에 온 힘을 모아 대응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한편 정도전은 나주 호장 정침이 왜구에 대적하다가 전사한 사연을 전기로 남겼다. 정침의 용감한 기백을 찬양하고 그 충의를 후세의 기록으로 전하려는 뜻에서였던 듯하다.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았다고 하는 정침은 1371년 공민왕 20년 전라도 알름사 명령으로 제주도 산천에 제사진을 충문과 패백을 배에 싣고 가다가 도중에 왜구를 만난다. 배한 사람들이 항복하자고 하였지만 정침만이
화살이 떨어질 때까지 싸우다가 끝내 도포를 갖추어 입고 물에 뛰어들어 자결하였다. 왜구에 홀로 맞서다 장렬하게 전사한 정침은 명실상부 나주 지역의 상징적 인물인 셈이다. 비록 왜구와 전투에 참여하여 순절한 나주 사람들에 대해 별다른 기록이 더 남아있지 않지만 정침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나주는 왜구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나주 지역에 침략한 왜구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지만 왜구 방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주 출신 인물로 정지를 꼽을 수 있다. 최영과 이성계에 가려져 있지만 그는 당대 최고의 수군 지휘관이었다. 정지는 1374년 공민왕 23년 무관으로 공민왕의 시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왕이 왜구를 물리칠 수 있는 좋은 계책을 올린 사람이 없어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서 직접 왜구를 토벌할 수 있는 계책을 올렸다. 정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전라도 안무사 겸 외인 축포사로 임명된 뒤 왜구 토벌의 생애 대부분을 바쳤다. 정지가 올린 왜구 토벌에 대한 계책은 수군 양성이었다. 왜구는 배를 타고 와서 기습적으로 내륙을 습격하였는데 불리하면 배를 타고 바다로 즉시 도망하였다. 당연히 육군을 중심으로 방어에 나선 고려 군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해전에 익숙한 왜구를 원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군 양성이 필요했다. 이에 정지는 섬 출신 사람들을 수군으로 충원하여 강력한 수군을 만들 것을 청하였던 것이다. 정지의 왜구 격파는 1382년 우왕 8년 진포 현재 군산시와 1383년 우왕 9년 관음포 현재 남해군 전투를 통해 빛을 발한다. 관음포 전투는 왜구를 상대로 승리한 3대 대첩 가운데 하나로 불리고 있는데 왜선을 17척이나 격파했고 왜구 2000여 명을 죽였다. 이른바 관음포 대첩은 세계 해전사에서 한포로 적을 물리친 최초 전투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경상도 연해로 왜구가 침략하여 올 때 해도 원수였던 정지는 전선 47척을 거느리고 나주 목포에 진을 치고 있다가 출전하였는데 나주 목포가 전라도 일대 수군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을 끼고 있는 나주는 그만큼 왜구를 방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던 셈이다. 고려말 나주 지역이 수군기지 역할을 해내는 동안 당연히 나주 지역 사람들의 수고로움도 컸을 법하다. 나주는 수군기지임과 동시에 전라도 육군의 주요 거점이기도 하였다. 왜구의 방어와 관련하여 파견된 전라도 원수, 도수문사, 병마사 등 지휘관은 물론 전라도를 행정상 총괄하는 도안렴사 등 지방관으로 임명된 중앙 관료들이 나주를 수시로 드나들고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기도 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군수물자의 공급과 군인 충원에 나주 지역 사람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으며 각종 뒷바라지도 어느 정도 담당했으리라 여겨진다. 그렇지만 나주 백성들이 왜구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아니다. 생명을 잃거나 재산을 빼앗기는가 하면 집이 불태워지기도 하였다.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였으며 바다와 인접해 있는 지역민들은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유랑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나주 사람들 가운데 왜구에게 포로로 잡혔던 사람의 사례는 조선 태종 때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1409년 태종 9년 유구국 현재 일본 오키나와 사신이 와서 나주를 비롯한 근처에 살았던 부녀자 오가, 삼덕, 위가 등 3명이 왜구에게 노략질을 당하여 유구국으로 도망해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 살게 해달라고 하여 배워 태워 보냈다라고 하였다. 나주 지역 부녀자들이 왜구에 잡혔다가 도망하여
유국으로 흘러들어갔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려 정부는 왜구들의 노략질이 심해지자 방어가 어려운 섬 지역을 비우는 공도, 콩도 정책을 추진했다. 나주가 왜구의 직접적인 침략을 받기 이전 서남 해안을 침략하였던 왜구의 영향으로 나주 지역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나주에 속했던 지역이나 다른 지역 행정기관인 치소가 옮겨지면서 나주 관할 지역에 변동이 발생했다. 그중 서해바다 가운데 영산도, 현재 흑산도 사람들이 나주 남포로 옮겨와서 살았으니 이곳이 바로 영산현이 되었는데, 영산이라고 불리던 흑산도에 왜구가 침략한 것이 나주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흑산도 사람들이 왜구를 피해 나주의 남포변에 임시로 살다가 자리를 잡으면서 나주에 영산현이 만들어졌다. 영산이 1363년 공민왕 12 군으로 승격되었던 점으로 보면 아마도 그 이전에 영산현이 자리 잡았다고 여겨진다. 영산포의 삭힌 홍어가 유명해진 시기가 이때로 추측되는데 왜구 침략이 만들어낸 산물인 셈이다. 아무튼 나주는 영산현 군이 새로 생겨남으로써 수군 기지로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새로운 물산의 집적지로 영역을 넓혔다. 더불어 영산현의 형성은 바닷길로 곡식 등 세금을 중앙으로 옮기기 위한 조창에도 영향을 미쳤다. 67페이지 6. 소제동과 정도전. 나주 소제동 정도전 유배지. 소제동 현재 나주시 다시면 운봉리는 고려말 정도전이 유배되었던 곳이다. 지금 그곳에는 초가가 세워져 있다. 당시 정도전이 살았던 초가를 재현해 놓은 것이며 정도전 선생 유적비와 소제동비도 함께 세워져 있다. 정도전에 대한 사람들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8년에 건립되었다. 1392년 이성계는 역성혁명으로 새로운 나라 조선의 국왕으로 즉위하였다. 하지만 신진 사대부들 도움이 없었다면 조선 건국은 순조롭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신진 사대부들은 고려 말 위기에 빠져 국가와 백성들을 구할 방안을 고민하였다. 이들은 위화도 회군 이후 정치적 실력자로 떠오른 이성계와 손잡고 개혁을 추진하여 마침내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였다. 즉 조선 건국은 이성계로 대표되는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들이 함께 빚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 바로 정도전이다. 조선 건국에 기여한 공으로 개국 1등 공신이 된 정도전은 조선 경국정과 불시 잡변 등의 책을 지어 조선에서 성리학적 통치 규범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가 하면 도읍을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고 경복궁 설계와 건립을 주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다. 최근에는 민본을 중심으로 한 정도전의 개혁 사상이 주목받으면서 그 사상이 싹튼 나주시의 소제동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가 소제동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생활했던 경험이 민본 사상 형성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68페이지) 1. 소제동과 정도전의